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입점령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 국민, 행복 등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또한 입주 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하고 임대료도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에서 80% 수준까지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지난 2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4% 올라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봉, 강북, 노원, 마포, 강동 등이 올랐고 매수세가 위축된 송파, 서초, 강남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0.02% 상승해 일단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지난 20일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해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비롯해 기본 설계 및 3D 도시 통합 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과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관련된 공공임대의 자격을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라도 늦둥이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02-3153에 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도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의 꿀팁 전해드릴 이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채워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용산에 대한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고 공부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원의 개장 소식을 비롯해서 용산의 다양한 개발 소식, 투자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 대표적인 개발 이슈인 민족공원 개장과 주변의 다양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 미군 기지가 랜드마크로 개발 중에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발 맞춰서 투자를 하실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용산 일대의 집가, 개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총리를 주제로 한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용산 민족공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에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이나 왕궁맨션의 재건축 사업도 수혜를 얻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또한 유엔사 부지라든지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그런 철도 병원 부지와 기본적인 용산 파크웨이라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더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계획과 이런 개발 공원 개장에 따른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강과 남산축, 녹지축으로 연결할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과 유엔사 부지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맨션, 옆에 또 왕궁 맨션도 재건축을 추진하고요. 유엔사 부지 또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용산은 최근 강남권과 함께 지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서울권역에서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할까요? 그만큼 용산권역의 입지적인 강점, 즉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강변의 가치, 또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랜드마크, 그 이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철도, 신규 교통, 신분당선, GTX A 노선, B 노선, 또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앞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주변 랜드마크 개발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상징공원, 국가사업으로서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에 그런 가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다양한 그런 주택지역 또 상업 업무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에 있는 미군기지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완료가 됐을 후에 향후 5, 6년 정도 후에는 용산권역이 최고의 주거단지 또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 또 서부이촌동과 한강대로변의 주상복합 라인의 최고의 주거지역과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시설들 또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그 한강변과 남산축과의 연결축을 이용한 랜드마크 관광지로 용산권역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개장을 한 후에 10년 동안 지가 상승이 몇 배나 올랐을까요? 무려 5배에서 6배 가까이 지가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용산권역 또한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지가 상승 최소한 현 시점에서 2~3배 이상의 지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나 뭐 재건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의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가와 땅값과 연동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가사업으로서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적은 약 73만 평에서 추가적인 면적이 확보가 돼서 거의 80만 평 가까운 대규모 국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바뀔 예정이고요. 센트럴파크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이 된다. 비용은 약 1조 3천억에서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가 돼서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될 예정이고 계획은 올해까지는 개발에 대한 기획을 잡고요. 내년부터는 부분 개장 그리고 앞으로 5, 6년 후에는 본격적인 공원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개방지역 어딘지 좀 살펴보실까요? 바로 녹사평역 쪽 경리단 쪽에 있는 1차 지역들 또 용산 가족공원 위쪽에 있는 지역과 용산 우체국 18번 게이트인 쪽이 1차로 개방이 되고요. 주변 지역들 용산구청 앞이라든지 동부이촌동 또 삼각지 역세권역의 2차 개방 또 숙대 입구 역세권역의 2차 개방과 완벽한 개장에 발 맞춰서 보시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용산권역의 거의 한 60에서 70% 가까운 지역이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변의 가치가 어우러지면서 국제업무단지까지 연결이 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내국인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정말 필수적으로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관광하시고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한 한남 뉴타운 지역들, 동부이촌동, 또 한강대로변,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라인 쪽으로는 정말 최고급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 주변 미군기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요. 우측편으로 최고의 주거단지입니다.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2구역과 4구역, 5구역. 그 옆으로는 바로 유엔사 부지나 수송단 부지가 본격적인 최고급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단부 쪽 남쪽으로는 한강맨션과 완공 또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한가람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대로변 용산 링크를 통한 국제업무단지 서부이촌동과 한강대로변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용산 전자상가의 부지의 신규 개발과 현대차 부지와 원효로 4가 라인의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과 남측편, 서측편 이 한강변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지역이 1급지라고 보시면 되고 2급지 지역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남영역 캠프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들, 바로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에 있는 이 청파 서계 또 원효로 라인 자체가 앞으로 주목받는 재개발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5, 6년 후에 용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거 상업 업무 관광지로서 바뀐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과 남산과 한강변을 아우른 또 국제업무단지의 초고층 랜드마크의 전망대로 대변될 수 있는 마천루 숲이 개발이 되면 이런 지역 자체가 상업 업무타운이 되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 또 서울 역세권역의 다양한 그런 대기업들의 사옥들의 이주와 향후 신분 당선 또 GTX B 노선과 GTX A 노선 신안산선까지 연결이 되면 서울의 중심 또 교통의 허브로서 용산 민족공원 한강변 국제업무단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랜드마크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 용산 투자하면 언제까지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용산은 정말 당대 내 시점에 파실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증여를 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굳이 매도 타임을 잡는다고 하면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 정말 개장이 돼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됐을 때 정말 매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말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용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주변 역세권 개발 부지와 국제업무단지 개발로 인한 이런 상승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큰 호재가 나왔을 때 계단식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1단계 상승, 즉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지가가 올라왔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과 완공 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지가 상승, 최고의 부촌으로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고요.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느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과 한강변 라인에 정말 최고급, 최고가의 주거타운, 명품타운으로 바뀌고요. 그 지역으로는 한남 뉴타운, 미군기지 개발 예정지역 동부이촌동이나 서부이촌동, 원효로 4가 라인이 그렇게 개발될 예정이고요. 주거와 상업 업무로 복합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얘기는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재개발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용산 역세권역이 있는 한강대로변, 또 한강변에 있는 서부이촌동, 또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원효로 라인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탈바꿈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용산의 미래 가치 그리고 개발 호재들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정말 궁금증 많으실 거고요. 강의 보시고 더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정보 체크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오늘 가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산권역, 그중에서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원효로 3가를 가볼 거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한강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권역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 나오고 있고요. 강남 접근성, 특히 삼성 GBC 라인에 직접적이고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투자하기 좋은 지역 오늘 첫 번째로 용산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원암역 주변에서 원룸구제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원효로 3가 라인 쪽의 소형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또 소형 주택인데요. 입지적인 매력부터 살펴주시죠. 네,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은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 역세권, 지금도 3-4개 전철 역세, 다중 역세권이지만 향후 신분당선, GTX 비노선 또 공항철도까지 들어와서 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바로 뒤쪽 편에 국제업무단지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 규모의 상업 업무타운 랜드마크로 개발돼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원효로 3가 바로 어디냐? 원효로를 건너가시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정말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워낙 지금 재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과거에 개발이 확정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국제업무단지가 다시 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의 압력과 개발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특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가 너무 심하고 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되고요. 정말 서울의 한복판에 이렇게 정말 옛 모습, 정말 70년대 그런 단독주택들, 허름한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노후화된 지역이지만 집가 상승, 앞으로 개발 압력에 따른 최고의 브랜드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정말 살아있는 지역으로서 용산권역에서도 아마 투자 소액으로 접근하시 가장 뛰어난 투자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무엇보다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정말 강조해주고 계신 게 개발 호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효로 3가 쪽 어떤 호재를 만나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원효로 3가 라인 바로 뒷블럭입니다. 길 하나 건너가시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노후화된 단독주택들, 1, 2층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시에 큰 사업성, 즉 조합원 수는 굉장히 작은데요. 개발될 수 있는 면적과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산민족공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 용산권역의 큰 이슈가 되겠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효로 3, 4가 라인과 접해 있는 이 한강변 쪽에 현대차 부지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고 이 지역 또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상가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타운 바로 이 지역이 국제업무단지고요. 지금은 좀 슬럼화되어 있는 전자상가 부지 또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발 맞춰서 상업 업무타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을 대표할 만한 호재들이 정말 많은 지역인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입지적으로도 참 여기저기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 찾으시는 1, 2인 가구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 다가구나 투룸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1.5룸 방 하나 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6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약 2억 정도, 2억 초반 정도의 금액으로 향후에
국제업무단지의 가장 큰 수혜와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유로 삼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나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붙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의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정비창 부지라든지 용산 민족공원 다양한 개발 수요의 그런 후광업과 배후 주거지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지금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지가 상승과 개발 예정지로서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 플러스 브랜드 대단지의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큰 개발 이슈와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을 대표하는 호재들 바로 옆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용산구 원유로 3가에서 소형 주택 매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이번에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에 딱 내리자마자 정말 많은 유동인구를 만나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바로 소개받아볼까요? 네,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 강남권역에서 나오고 있죠.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남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죠. 삼성 역세권 글로벌 비센터 개발과 잠실 종합경기장의 랜드마크 개발 사업. 바로 직선거리로 3km입니다. 영동대교, 청담대교 2호선 타고 가셔도 뭐 1, 20분대면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쪽 라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변 쪽에 최고가 아파트 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 한강변 또 2호선 라인, 7호선 라인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지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 이슈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추천을 드렸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정말 아파트 가격이나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용성이 아니고 광용성이라는 얘기, 즉 광진구가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과 이 한강변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 가까이의 부동산 쾌적하기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지만 이 건너편에 바로 강남 지역의 호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강남,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죠. 100층이 넘는 현대차 글로벌 비센터 개발이 확정돼 있고요.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강변에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들, 중공 역세권과 구이, 또 건대 입구 역세권 아우르는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구이동 또 강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타운 개발 소식들 또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됨으로 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나 지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개발 사업들, 역세권 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양동 라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10년 동안 아예 없었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살아나면서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이 6억에서 7억대까지 붙어 있고요. 입주 때까지는 거의 1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지역들이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 개발과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투자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변의 가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고요. 다세주택, 저희가 분리형 원룸이 이제 또 소형주택이 대세인 만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격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광진구 자양동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지역은 매물이 아예 없는 지역이다. 왜 매물이 없을까요? 더블 역세권역의 가치와 신축 주택 공급 자체가 아예 없는 지역이고요. 그 블록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도 개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에서 3억대 초반으로 형성돼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1억대 중반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양동에 주목해야 될 지역, 자양동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그 특정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의 가치, 또 강남 접근성이 최고인 입지 자체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에 있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특히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개발의 압력 또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으면서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실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파실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은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하셔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받으셨을 때는 정말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역의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불리운 원룸 소개지였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두 지역 모두 오랫동안 보실 지역입니다.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대표님과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 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2배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는데요. 지오CT의 방다현 전문가님,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성진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방다은 전문가님과 정보체크 시간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테마 복합 상가입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상가 중에서도 테마 복합 상가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테마 복합 상가는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테마를 가진 집단화된 복합 상가를 의미하는데요. 의료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 혹은 의류 매장 등 하나의 주제를 삼아서요. 그 주제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집단화된 그런 상가를 말을 합니다. 점점 이런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복합 테마 상가라는 개념을 적용해서요. 더 넓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대형화된 랜드마크 상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춘 불황을 피해갈 수 있는 테마 복합 상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테마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상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상가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관련된 업종이 모이고 또 발전을 해 나간다는 게 참 독특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주제를 좀 정하기까지 그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과정도 궁금한데 어떻게 주제가 정해질까요? 네, 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일단 그 규모와 개발 방향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가의 키 테넌트를 확인할 때는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네마 혹은 뭐 영화관, 의류, F&B 브랜드들이 좌우를 했다면 요즘은 그 핵심 키 테넌트가 기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궁금하시죠? 네, 불황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채널 그 테마 복합 상가 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이런 중심 테마와 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입지 여건, 또 목표 고객 등에 의해서 규모와 개발 방향이 크게 좌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마와 입지 그리고 수요층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상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함께 불황 없이 상승을 해야지 이런 테마 복합 상가가 좀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경쟁이 참 치열한 만큼 이런 테마 선정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요즘 떠오르는 테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참 전 세계적인 화두가 경제 불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경기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바라보는 답답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산업 전반의 매출 하락과 얼어붙은 시장, 이런 그 얼어붙은 소비 시장, 또 점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출산율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외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키즈 산업은 성장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무려 50조 원대 이상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요즘 같은 불황에도 계속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유망 업종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키즈 산업입니다.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40조 원 이상이 넘는 급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이 바로 키즈 산업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꾸준하게 덩치를 커가고 있는 이런 키즈 산업인데요. 2002년도에는 약 8억 정도의 규모였다면 2019년에는 지금 뭐 40조 원을 넘어가면서 뷰티 시장과 함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유례없는 그런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게 바로 키즈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호황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저출산에 따라서 핵가족이 또 증가를 하면서 내 아이, 보통 지금 저출산이라서 보통 외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 함께 보시면 이 외동으로 태어나서 공주나 왕자 대접을 받는 아이들을 일컫는 뭐 골드키즈라든지 VIP의 변조어 뭐 VIB라든지 또 우리 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조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이 지갑을 연달아는 A4켓 등 다양한 이런 키즈 산업의 호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마케팅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이런 불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키즈 산업은 연일 성장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그 다양한 지금 수치를 보시면은 다양한 수치들 보시는 것처럼
불황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키즈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의 세분화와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키즈 산업은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패션이라든지 건강, 물론 식품, 금융,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으신 부동산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회 트렌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해당 답변에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트렌드에 앞서가는 발빠른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즈 산업이 무려 50조 원대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요.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자녀를 정말 귀하게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해져서 이런 키즈 산업의 고급화 전략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키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위주니까 우리 부모님이 함께 찾아가서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고 요즘 공실 걱정이 많잖아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즘 나오는 말 중에는요, 통계 자료를 보면요, 쇼핑몰을 찾는 고객들은 1시간의 체류 시간을 갖지만 우리 키즈파크에는 4시간 20분을 체류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제 조건은 키즈 테마 복합상가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곳은 무려 2,600평 규모의 해당 상가에서 6층과 7층을 전부 다 아울러서 사용하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매머드급 랜드마크 상가고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족 체험형, 가족 테마파크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이라든지 코인 노래방, 그리고 VR 체험, 또 마술 공연 등의 이런 다채로운 공연들이 또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어른들이 좀 인기 만점인 요소인 그 안마의자 같은 것들도 비치가 돼 있어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말 가족 놀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불황 속에서 상가 공실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상가 공실 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곳 같은 경우에는 키즈 테마 복합상가는 현재 장기적인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키즈 테마 복합상가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곳에나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12월인데도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층과 5층은 분양이 벌써 완료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불황 없는, 공실 없는 그런 상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선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도록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 공실 걱정하지 않고 아이나 어른 불문하고 정말 이 공간을 잘 체험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방다은 전문가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강원도 원주기업 도시의 중심 상업지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상가의 시세는요, 약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기업 도시에서 테마 복합상가 키즈 산업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정보 만나보고 있는데, 자, 상가의 가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세는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계약금 10%인 2,670만 원에서 2,87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가능하시고요. 보증금은 1,100만 원 내외에서 월 임차료 110만 원 내외로 수익이 발생하시고, 대출 감안하시면 실투자 금액 4,540만 원에서 6,54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즈의 산업이 아무리 호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가격까지 살펴봤는데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점 투자 전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테마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전문적인 업체에 의해서 상권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MD 기획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의 우량 임차인이 맞춰진 마스터리스 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의하셔야 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대규모 상가는 상가 운영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요층의 집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큰 규모의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핵심 키 테넌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유의하셔가지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도 방다은 전문가님 모시고 원주기업 도시의 테마 복합상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옆자리에 김성지 팀장님 나와 계신데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젊음의 땅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네, 이 지역 주거 용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 경쟁력과 어떠한 매력이 있으신지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음의 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포구 지역 정보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성진 팀장과 함께 가볼 정보는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주셨고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대역 근처입니다.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곳 마포구 염리동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포구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현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아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가 된 염리 4구역과 이대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 지수 변화부터 일단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 구역 서부권의 이런 주간 인구 증가폭을 살펴보신다면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다니고 있다는 걸 데이터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은 20대, 30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 굉장히 유심히 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인구 집중화 현상, 서울시에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자치구에 해당하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역들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런 튼튼한 수요층과 이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의 그런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과 투자 선호처로 1위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가치, 분양가 산정이랄지, 부동산 시세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토지의 가치가 주변 시세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눈에 띄는 지역이 마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단 교통편을 보실 텐데요. 이곳은 이대역과 도보로 1분 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주변을 보신다면은 5호선, 6호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항철도, 그리고 서부권과 이런 동부권을 연결하는 이런 경의중앙선까지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주변에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런 홍대부터 연대, 서강대, 이대 이런 대학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희소한 지역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좌측에는 DMC 상암 그리고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랄지 다리 건너에는 일단 여러 가지 개발로 굉장히 핫한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3도심이죠. 여의도와 그리고 영등포 권역이 보이고요. 자, 우측으로는 공덕과 이런 용산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 등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공실 걱정 없는 임대차 시장을 놓을 수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세 번째로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로는 자, 아현 뉴타운의 이런 핵심 영향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염리 4구역이 이곳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죠.
이런 해제된 지역 굉장히 유심히 저희가 항상 잘 보라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곳은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랄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민간 사업들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미는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주변에서 들리는 뭐 이런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주변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이 관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구, 그리고 교통, 그런 이런 입지적인 장점과 더불어서 아현 뉴타운의 이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부터 점검하고 왔습니다.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지역이 마포구라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좋아하는 지역이라는 건 호재가 많다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호재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재는 충분히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일단 저는 굉장히 이런 자연공원과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화력발전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상에 있던 이런 화력발전소를 지하로 넣으면서 지상에는 이렇게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이 형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런 대규모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포구에 이런 프리미엄적인 공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자, 워라밸 시대의 이런 여가 활동 같은 거 즐기시기에 그런 걸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삶의 질과 주변 환경의 좋아짐으로써 주변 시세에 이런 미치는 영향들 즉각적으로 봐도 반응이 오는 그런 마포구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형 녹지공원의 생성 굉장히 좋은 개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서울시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이죠. 자, 이것을 살펴보시면은 마포와 개포에 200여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블록체인 이런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 하면 분산형 저장 데이터 기술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신뢰성과 이런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 보시는 뭐 금융이랄지 뭐 행정 이런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술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고용 효과와 더불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 시스템을 앞으로 이런 세계 최초로 스마트 도시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런 고용 인구 창출, 뭐 경제 활성화랄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죠. 아현 뉴타운 지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곳은 뭐 14년부터 그리고 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곳은 뭐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대규모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제 쏙쏙히 들어올 예정이죠. 자, 이곳에 일단 입주하는 가구 자체가 총 18,500가구입니다. 자, 1인 가구를 일단 4인 가구로 예를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8만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 이런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 인프라랄지 주변 환경에 개선되는 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곳에 위치한 이런 염리 4구역이 해제가 되었죠. 자, 항상 해제된 곳은 유심히 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이렇게 다양한 변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저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이런 입지적으로 이대역과 그리고 굉장히 일부 도보로 1분 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아현역과 요 지금 현재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에 있는 이런 웨딩거리가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뭐 서울시 이런 교육 특구로서 뭐 청담동이랄지 뭐 노원 그리고 목동 이런 데 지역에 위치한 이런 굵직한 학원가들이 이곳에 쏙쏙히 모여듦으로써 이것도 마포구 또한 학원가 수요와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수요 그리고 학원가로 이렇게 큰 학원가로 조성이 되면서 학군과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면서 교육 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안정된 투자 지역을 원하실 텐데 그래도 가격이 맞아야 움직이시거든요. 네. 프로 가격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금액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투룸 가격대가 일단 3억 8천에서 3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주변 동네 시세들이 3억 8천에서 3억 9천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전세를 안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이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형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이곳에 보증금 3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저렴한 지역이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서 투룸 다세대주택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방다현 전문가님 그리고 김성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체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기억하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